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 뉴데일리에 실렸는데요. 오늘도 좋습니다. 제목이요.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로 불리는 게 그렇게 두려운가? 마크 달았습니다. 류근일 선생의 부제목 보니까요. 트럼프 현상 분석 뉴욕타임스 칼럼 좌클릭 엘리트 독점 체제가 트럼프 키워 극좌 눈치 보는 기회주의 중간파가 판치는 우리 한국판 우파 포퓰리스트 등장할까? 이런 부제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트럼프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내 한 신문 조선일보 2013년 8월 3일이 트럼프 현상에 대한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타임스 논객의 글을 소개했다. 트럼프 현상이란 무엇인가? 미국 공화당계 유권자의 54%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43%의 동률을 기록했다. 그가 세 번째 범법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말이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그 현상의 원인을 좌우를 망라한 슈퍼 엘리트층의 배타적 이권 카르텔 탓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현상은 그런 좌클릭한 엘리트들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뒤처진 층의 우로부터의 반격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한 슈퍼 엘리트층이란 자산 계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계각층 상층부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성적순 출세파를 말한다. 시험 성적순 말고 더 공정한 채용 방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고교 졸업생들은 징집됐지만 대학 재학생들은 이때를 미룰 수 있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말한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합세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늘 위 세상에 살고 그들은 저 아래 세상에 사는 체제를 만들어 왔다. 여기서 우리란 트럼프를 싫어하는 60년대 반전 운동 이래의 리버럴 플러스 PC 좌파 플러스 비좌파 지식인 엘리트를 다 망라한 것이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칼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거다. 민주당, 공화당 교대는 있었지만 좌클릭한 고급 지식 엘리트층의 독점 체제라는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체념과 자괴, 그리고 이 고급 엘리트 독점 체제에 대한 비엘리트층의 반발이 우파 포퓰리즘 형태로 나타났고 그 추세를 트럼프가 대표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트럼프 현상 나올까? 한국에서는 어떤가? 이승만에서 노태우 정부까지는 군부 엘리트 플러스 우파 관료 플러스 대기업이 권력 브록을 형성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라는 과도기를 거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갈수록 극좌파, 주사파 플러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헤게모니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들 극좌 권력 블록이 급속도로 부패, 타락, 기득권화한 것이다. 태양광, 조국, 윤미향, 이재명, 송영길, 이정근 등등의 녹취록이 이 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운동권,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도 생겼다. 노동운동도 노동귀족운동이 되었다. 노조원이 고용세습권까지 거머쥐었다. 그들이 비정규직 MZ세대 노동자, 노약자 같은 진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바도 없다. 한국 좌파도 결국 기득권화한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소외층으로 분화된 셈이다. 그리고 기득권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은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부작용을 유발했다. 현재 자신들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소비해버린 꼴이다. 그렇다면 극좌 기득권에 대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의 반발이 있는가? 노동운동계에서 최근 민노총에 불만을 품은 MG 노조가 생기고는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아직은 극좌파의 고성 속에 파묻히고 있다. 그러나 우파 쪽에서는 극좌 엘리트 독점에 항거하는 대중의 정치적, 이념적 직접 참여 세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를 포위하려던 극좌 단체의 계획이 자유우파 대중의 대대적인 반격에 부딪혀 저지당했다. 결국 문제는 국힘 물갈이 공천. 문제는 이들 저항하는 우파 대중의 참여 욕구를 제도 여당 국민의힘이 흡수할 능력도 대변할 용의도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전의를 반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경계한다. 일부 비좌파란 제도 언론들도 광장의 대중투쟁을 일체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 세력이 강해질 경우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입지가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투적 자유 레지스탕스는 어떤 승리의 구도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8월 안에 이재명 등 극좌 엘리트 범법 혐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2023년에 국민의힘 공천 때 한량들을 도태시키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투사들을 발탁해야 한다. 그리고 2024 총선에서 국회를 되찾아와야 한다. 이래야 좌파 엘리트가 만들어 놓은 각종 적폐와 반국가 의혹을 일소할 수 있다. 이래야 2027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진영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권력화한 좌파 엘리트층은 이제 더는
메시아 대역이 아니다. 그들은 대중의 씬 악령 루시퍼다. 탈북 어부를 북으로 돌려보낸 교형 리더. 이들에 대한 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 미국의 우파 포퓰리스트 도널드 트럼프가 앞으로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포퓰리스트 586 주사파는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완전 상실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분화 해체의 길을 갈 것이고 가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렇게 류근일 선생이 아주 전곡을 찔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의식이 있는, 거기도 의식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층, 당대표나 최고위, 그 다음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여기 유근희 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우파의 지금 포퓰리스트들을 경계해요. 우파의 포퓰리스트들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전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애국 세력, 태국기 세력, 그 다음에 부정선거와 싸우는 그 아주 처절한 1인 시위하는 세력, 이런 사람도 총망라한 진짜 제도권 밖에 그저 누가 보거나 뭐는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파 운동을 하고 우파에 참여하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강력한 우파가 있거든요. 그들을 이끄는 그룹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근데 그 리더들을 경계해요. 누가? 지금 국민의힘이. 왜 경계할까요? 자기네들이 그 여기 유근희 선생도 얘기한 대로 자기네들의 원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동조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 그러니까 모른 채 묵인, 이런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홍준표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장들이나 싸그리 다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몸바쳐 싸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민의힘 거의 없어요. 당원 중에서는 있겠죠. 그러나 이 금배지 달거나 지자체장을 하거나 지금 힘을 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원죄에 대한 자기들이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나 저들은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조사 왜 안 하냐, 부정선거를 밝혀야 다음 총선에 이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려면 국민의힘의 비겁한 정치인들, 사이비 같은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 쳐내야 된다. 이런 거에 부담을 느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부담을 느껴요. 첫째는 자기들의 원죄에 대한 부담. 두 번째는 자기들이 비겁한 거에 대한 부담. 세 번째는 겁이 나는 거야. 저자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분위기가 국민의힘당이 너무 보수 꼴통이 돼서 중도층에 혹시 표를 잃지 않을까? 수도권에는 살얼음판을 싸움을 하는데 1000표, 2000표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보수파 꼴통들 때문에 혹시 그냥 대패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겁을 내는 비겁자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생각할 때요. 이제 자유우파를 이끌고 있는 레지스탕스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리더십이, 왜냐면 목소리도 크니까, 자유우파 레지스탕스 목소리가 크고 용기가 있으니까, 투사니까 다루기가 겁이 나는 거야. 버거운 거야. 자기들이 다루기가 만만한, 그냥 공천이면 알랑달랑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대표님 이러는 사람들로 말랑말랑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목소리가 커지면 버겁거든. 그러니까 그냥 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파의 정체성을 얘기한 사람을 쳐냈잖아요. 많이 있죠. 제 이름 얘기 안 돼도. 버거우니까 쳐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지적했는데요. 저는 요번에 하나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같은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데, 요번에 만약에 우파 포퓰리스트, 좋은 의미의 포퓰리스트입니다. 저 가짜 뉴스로 선전하는 저 좌파들, 포퓰리스트들이 지금까지 장악을 했잖아요. 진지전 다 쳐놓고 여기에 이제 우파가 포퓰리스트들이 진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힘은 아직 미약하나마 지난 7월 27일 날 그 힘이 지금 싹트고 있다.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에 이제 흡수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당 창당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겁이 나면 일단 배신자들 공천에서 이번에 싹 쳐내는 모습. 그걸 김기현 대표하고 단판을 져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한테 거저 허접한 사람들로 공천하지 맙시다. 진짜 싸울 투사들로 공천합시다. 진짜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진짜 보수주의로 공천합시다. 해당 행위하고 배신자들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그거 자신 없으면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공천권 내려놓읍시다. 뒷거래 이런 거 걸리면 우리 이거 이번엔 망합니다. 내가 가만 안 두겠소. 뒷거래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해야 돼요. 이 좌파의 포퓰리스트들 가짜 뉴스로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애들이 타락해가지고 돈 처먹은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송영길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정근 녹취록에 나왔는데 드디어 백혜련, 황운하 등 돈봉투 현역 의원 19명이 법정 내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윤관석은 이제 구속이 됐지만 이 뭐 박성준, 허종식 등 뭐 줄줄이 이름이 이제 나왔어요. 300만 원씩 20개 봉투 건넸는데 19명이 이름이 나오고 파악이 됐는데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놈들 다 가야죠. 주로 호남 지역구들이 많고요. 호남 출신들이 많더만요. 수도권 2명, 충청권 1명, 이름 뚝쭉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니라고 오리발들 내미는데 쫙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 감옥에 보내고 그러려면 한동훈 장관 그 밑에 직접 수사지인 못하지만 검사들을 부패하에 전쟁하자. 강력하게 그래서 부패 전쟁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 좌천시키면 돼요. 수사 지휘 안 해도 좌천시키면 어따 뜨거워야 그냥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이번에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 밑에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7월 27일 날 보여줬잖아요. 투사들을 좀 공천을 넣든가 자신 없으면 당원들에게 맡겨주세요. 에이.